매년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죠. 언젠가부터 우리도 할로윈데이에 의상도 입고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 할로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할로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할로윈의 유래 그리고 우리가 할로윈 때 하는 여러 가지 풍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갈래의 전통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켈트족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네, 켈트족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북부, 스코틀랜드 이런 쪽에 살았었던 민족들이죠. 이 사람들이 해마다 이 서윈이라는 페스티벌이 있었다고 해요. 켈트족 같은 경우는 1년을 12달이 아니라 10달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31일이 그 해의 마지막 날이고 여름과 추수의 시절이 끝나고 길고 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이 바로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축제를 했는데요. 특히 10월 31일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열려서 흐려지는 날이었다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으로 내려와서 떠돌아다닐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루이드라고 하는 이 켈트족의 이교를 관장하는 지도자가 미래를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닥불 같은 것을 피워놓고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가면 같은 것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9세기쯤 되어서 이 기독교가 교세를 확장하게 되죠. 사실 지금의 기독교라면 좀 믿기가 어렵지만 당시에는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속신앙에 접점을 찾아서 관용적으로 좀 포용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이 가지고 있었던 서윈이라는 축제, 이 페스티벌을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받아들였던 것이죠. 카톨릭엔 정말 많은 성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성인들이 각자의 날을 가지고 있죠.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날을 가지기 어려운 성인들도 많고 또 알려지지 않은 성인들도 많아서 그 모든 성인들을 다 기리는 날을 가졌는데요. 그 날이 바로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All Saints Day, 그러니까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성인을 중세 영어로 Hallows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All Saints Day라고도 했지만 All Hallows Day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할로윈이 되었을까? 우리가 그 전날을 이브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12월 24일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이 이브가 이브닝에서 줄임말이라고 하죠. 이 이븐 혹은 이브닝은 하루의 마지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어로 이 이븐을 좀 변형을 하고 줄여서 EEN에서 인이라고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All Hallows Day의 바로 전날인 10월 31일은 All Hallows Even 혹은 Evening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할로윈에서 할로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11월 2일은 위령의 날이라고 하죠. All Souls Day라고 하는데요. 멕시코도 이런 비슷한 명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망자의 날. 이게 10월 31일부터 한 3일 정도 지속이 되는 기간이었는데 멕시코가 스페인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모든 성인 대축일 그리고 위령의 날에 이게 편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만화 영화가 하나 있었죠. 코코라고. 네, 거기서 나오는 이 망자의 날이 예전부터 멕시코에서 내려오는 명절이고 나중에는 카톨릭으로 편입이 되어서 이 코코에서 나왔던 것처럼 죽은 자들을 기리는 날이 된 겁니다. 자, 할로윈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풍습이 있죠. 먼저 Trick or Treat.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트리크 or 트리트 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것을 이 바구니 같은 데 건네주는데요. 이게 사실은 나한테 사탕이나 초콜릿, 과자 같은 맛있는 걸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장난을 칠 겁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기원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켈트족 기원에서 나와요. 아까 이 모닥불 같은 것을 피워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가면이라든지 동물 가죽을 쓰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했다고 했죠. 근데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선물을 또 나눠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하나의 기원이었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 위령의 날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잣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먹을 것은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시에 소울 케이크라는 페스츄리를 이 부잣집에서 나눠줬다고 해요. 그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대신에 내가 당신의 죽은 조상이나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에서는 아이들 혹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 과일이라든지 뭐 맛있는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대신에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 노래를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시를 낭송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답례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런 전통이 본격적으로 북미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였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건너오면서부터였죠. 당시에 아일랜드의 감자 대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었죠. 그때만 해도 자신들의 전통처럼 집집마다 찾아가서 뭐 과자나 사탕을 받고 그러면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시를 읊는다든지 이랬었는데 근데 이게 점점 더 지나치게 장난을 친다든지 또 악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공황 시절에는 사람들이 팍팍하다 보니까 반달리즘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공동체에서 이 아이들을 좀 조직적으로 트릭 올 트릿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멈추게 되죠. 그 당시에는 이 설탕을 배급제를 실시를 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트릭 올 트릿이 정말 붐을 일으켰는데요. 이유가 한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트릭 올 트릿을 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사탕이나 초콜릿이 잘 팔리네 라는 것을 보니까 이거를 상업적으로 기업이 이용을 하게 된 것이죠. 디즈니의 만화 영화에도 1952년에 이 도널드 덕이 트릭 올 트릿을 하는 장면이 방송이 될 정도로 아주 붐을 일으켰다는데요. 이제는 할로윈 때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 문화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이런 의상을 입는 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역시 유럽과 켈트족 전통에 기인한다라고 하는데요. 할로윈은 이 유령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잘못하면 유령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유령처럼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다니던 유령들이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유령이다. 동료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사히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전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잭 오 랜턴이라고 있죠. 이 호박에 이 기괴하게 새겨놓고 그 안에 이제 불을 피워놓는 건데요.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원래는 Jack of the Lantern인데 이걸 이제 줄여서 Jack o' Lanter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옛날 아일랜드 전설에 스팅지 잭이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잭이 정말 술도 진짜 많이 마시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 장난에 도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동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악마하고도 장난을 쳐서 좀 골탕을 먹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잭이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을 가고 싶어 천당을 올라갔더니 퇴짜를 맞았습니다. 들어줄 리가 없죠.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는데요. 지옥을 갔더니 지옥에서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괴롭히고 골탕 먹였던 악마가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그 영혼 그 채로 구천을 영원히 떠돌아라 라고 하면서 쫓아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 잭에게 빛이 나는 석탄 하나를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잭이 그 빛이 나는 석탄을 털닙이라고 하는 이 순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구천을 떠돌아 다닌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잭 오 랜턴은 그래서 순무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보니까 순무보다 호박이 더 괜찮은데? 하고 호박에다가 잭 오 랜턴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 잭 오 랜턴을 창문이라든지 이 문 밖에 장식을 해놓는 이유는 돌아다니는 잭의 영혼이나 아니면 할로윈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영혼들이 이걸 보고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내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잭 오 랜턴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먼저 이 호박의 뚜껑을 따서 그 속을 다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모양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낸 그 호박의 속을 가지고 정말 전도 해먹고 뭐 하여튼 주구장창 여러 가지 호박 요리를 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미국 영화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 할로윈이라고 해서 뭐 트릭 올 트릿도 하고 뭐 잭 오 랜턴도 장식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긴 하는데 이런 식의 문화가 자리 잡은 거는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고 해요. 특히나 이 미국에 초창기에 건너왔었던 퓨리탄 즉 청교도들은 이 할로윈을 아주 싫어했다고 하죠.
할로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일단은 켈트족의 토착 신앙이 있고 그리고 가톨릭의 문화가 합쳐진 거잖아요. 청교도가 싫어할 것은 다 있는 셈이죠. 그래서 1647년에는 이 할로윈을 금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은 메릴랜드나 그 밑에 남부에서 지켜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 땡스기빙 이야기를 하면서 뉴잉글랜드의 그 청교도 집단들은 땡스기빙을 지키고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반면 이 남부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지켰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로윈도 그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신교 측의 반대는 사실은 그 이후에도 꽤 많았어요. 이게 너무 상업화됐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또 1980년대에는 이게 악마라든지 유령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비난에 사실상 그 유래의 기원이 되는 이 카톨릭계도 함께 동참을 했었다는 것이죠. 할로윈을 상업적이라고 비판을 했었다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상업적일까요? 미국에서 상업적인 할리데이 5개를 꼽아라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할로윈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크리스마스고요. 할로윈에는 총 80억 달러 정도를 미국에서 소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디다 돈을 쓰냐? 당연히 트릭 올 트릿을 준비하기 위한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을 사두기도 하고요. 또 의상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집을 꾸미기도 하거든요. 마치 유령의 집처럼 꾸미기 위해서 데코레이션에도 상당한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코로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할로윈 파티를 한다든지 뭐 트릭 올 트릿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할로윈 관계된 업체들이 돈을 많이 좀 못 벌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헐시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이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초콜릿 혹은 과자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은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둔 집이라면 좀 이해가 갈 만도 할 것 같은데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트릭 올 트릿은 하기 힘들지라도 집에서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렇게 많은 재료들을 샀다라고 하고요. 파티를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기분이나 좀 내보자 해서 집을 꾸미는 이 데코레이션 용품들이 아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아무래도 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해요. 파티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좀 세게 하지 말고 트릭 올 트릿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죠. 저도 외국에서 생활할 때 이 할로윈 파티를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별한 것을 한 기억은 없고 마녀 모자 같은 걸 쓰고 갔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맥주하고 그리고 얘기하고 좀 놀고 뭐 이러다 왔었는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할로윈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트릭 올 트릿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할로윈 의상을 만들어주기도 했었거든요. 첫 해에는 범블비라고 하죠. 네, 꿀벌 의상을 만들었었고요. 또 두 번째 해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어린 왕자의 의상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이 있어요. 이 닥터 수스의 The Cat in the Hat, 이 모자를 쓴 고양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그 의상을 본따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은근 이런 재봉질, 가드닝 좋아합니다. 매년 할로윈이 다가오면 올해 가장 인기가 있는 의상은 뭐가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올해는 단연코 이겁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초록색 추리닝, 프론트맨의 가면과 의상, 그리고 이 관리자들의 점프수 복장까지 아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직은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티라든지 트릭 올 트릿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좀 내보는 즐거운 그리고 안전한 할로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피 할로윈!